계획을 짜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엄청 고난도의 그런 어려운 점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을 짤 때 항상 그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첫 스타트가 바로 뭘까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제일 먼저 나의 고민은 무엇일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3명만 내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공부하면서 느끼는 고민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떤 게 고민이었냐면 어, 정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영어 문제를 푸는데 시간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한 거야. 이게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럼 영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안 부족하게 할까? 그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나의 고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책을 만들 수 있을까? 자, 계획을 짤 때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죠? 자, 많은 그 계획표들은 막 이렇게 시간 있고 막 거기다가 뭘 할지 적고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뭐야? 내 고민이 이게 특히 이 고민은 항상 기준이 이렇습니다. 시험 볼 때에 하는 고민이에요. 물론 공부를 할 때도 시험 스타일로 공부를 할 때에 내가 이러한 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해본 사람 1번. 나는 그런 고민과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 계획을 짠다라는 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윤민이 좋아요. 미승님? 미승님은 좋아요. 주원이 좋아. 그러면 한번 어떤 고민이 있었고, 자, 그리고 내가 어떠한 대책을 생각했는지 한번 써보세요. 물론 내가 대책까지 좀 어렵다면, 내가 할 일을 어떻게 다 끝낼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야, 오늘 그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역시 석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음, 아주 좋아요. 선생님이 해결책을 또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영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함. 근데 이게 실상 알고 보면 내가 시간만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나에게 시간만 있다면 난 해석할 다 자신도 있었고 정말 시험 끝나고 나니까 다 아는 문제야. 어, 다 맞출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정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윤민이, 그렇지. 시험 볼 때 완벽하게 발현될 수 있을까? 역시 우리 에이스들, 네, 선생님이 고민하는 것과 정말 중요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을 짤 때 해야 될 순서, 생각해야 될, 해야 될 순서입니다. 여기서부터 계획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걸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대책을 생각했어요. 영어 문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아, 선생님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을까? 그래? 결론적으로 나는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빠르게 해석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다 아는 건데 속도만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책으로 자, 대책을 어떻게 했을까? 대책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시간 부족은 정말 시험에서 어,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대책으로 그래, 많이 풀어보자,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많이 푼다라는 게 되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난 머리가 나빠. 나는 언어적 재능이 없나 봐. 이런 거 어때요? 아무런 대책이 아니죠, 이건. 한탄에 가깝죠. 그렇죠? 어. 자, 많이 풀어보자라는 것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왜 안 좋냐면 뭔가 좀 막연하고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음, 너무 뭐 10년 뒤에 될지 100년 뒤에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의견 없나요? 선생님이 했던 대책은 뭘까요? 선생님이 했던 대책은요. 이걸로 선생님은 성적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는데 바로 낭독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한글말을 읽는 속도로만 영어를 읽어낼 수만 있다면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다. 낭독을 내가 이제부터 2회씩 으로 복습을 하면서 복습 시 낭독을 2회씩 했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영어를 너무 못했는데 이 낭독을 하게 되니까 스피드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아, 나한테 부족한 게 뭘까? 그러면 내가 고민을 봤을 때 소리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이해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시험장에서 시간이 안 부족할 것 같았어요. 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었고 또 마련한 대책이 뭐가 있었냐면 결국에는 시험장에서 모든 문장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 나 이제부터 연습할 때 문제에서 물어보고 실제로 답을 고르는데 필요한 문장을 고르는 연습을 했어요. 이때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결론 독해라는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있죠, 여기서. 그죠? 자, 결론 독해 수업 들었던 친구 1번 한번 쳐주시고. 자, 결론 독해라는 방법으로, 그렇지, 하량이 이걸로 딱 그 어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뭐 답이냐? 선생님은 아직도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만 했냐? 사실은 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단어를 모른다.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영어 해석할 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대책을 뭘 했을까요? 대책. 선생님은 그럼 단어를 외워야 되니까 단어장을 외워야겠다. 단어장 암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단어장 암기를 안 했을까요? 뭐 보캐블러리 2000 이런 단어장을 한번 쭉 외운다. 이거 안 했어요. 맞아. 이거를 해봤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시험장에서 생각은 나는데 써먹질 못해. 왜? 왜? 너무 느려. 단어를 딱 외우는데 닥터, 의사 이렇게 외운다 쳐요. 세트, 노타 이렇게 외웠는데 시험장에서는 그 단어 뜻을 안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써먹질 못해서 단어장 암기는 나한테 맞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정답인가요?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면 좋은지를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 내린 결론은 어차피 나는 시험장에서 써먹기 위해선
문제풀이에서 바로 애매한 단어에 밑줄을 치고 그 문장 속의 뜻을 생각해내는 연습을 했어요. 그 결론은 단어를 암기한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을 문장 속에서 약간 때려 맞추기? 그리고 당연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단어의 기본 뜻과 비교. 선생님의 단어의 기본 뜻 수업 들었던 친구들도 꽤 있죠. 아, 이 선생님 이 단어의 기본 뜻 수업 진짜 강추하는 수업인데 많이들 안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은 하랑이도 그 단어 기본 뜻 듣고 있군요. 선생님은 어떠한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방금 예시 들었던 셋 같은 거 있네요. 셋을 그냥 노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가만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정해진 곳의 노트라고요. 특히 영영사전을 딱 봤더니 put something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somewhere가 있어. 그러니까 set은요, put이란 뜻에다가 somewhere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빙을 하는 사람들은 딱 그 테이블 위에 놔둡니다. 이 서빙하는 사람이 엄한 데 놔두면 어때요? 이거 세트 아닙니다. 세팅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선셋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선셋, 이게 일몰이라는 뜻인데 해가 항상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지죠. 그 서쪽은 자리가 정해진 somewhere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내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만들었고 단어책도. 그래서 이게 셋이라는 예문을 한 수십 개를 보니까 정말 그러네. 정해진 곳을 놓네. 와, we set off for Seoul. 서울을 향해 출발하는 뜻이거든요. 난 어렸을 때 set off를 외우라고 그래서 그냥 외웠어요. 뭐 출발하다. 그래, 외웠는데 딱 보니까 어때요? 우리를 놓은 건데 정해진 곳으로 놓되 off 떨어지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장소에 떨어져 나가면서 정해진 곳을 향해 딱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출발하다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딱 외우니까 나는 시험장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단어짜 암기를 했더니 시험장에서 써먹지 못했는데 이렇게 외웠더니 어때요?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게 됐다. 자, 한번 여러분들의 고민 써주면 선생님이 또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할 일을 어떻게 다 끝낼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얘기죠. 진짜 선생님은 어떠한 그 경우가 되게 많았냐면 진짜 너무너무 진짜 창피하고 슬픈 얘기인데 진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책을 중간까지 보다가 잃어버린 거야. 자, 공감대문 1번. 그러니까 책을 끝까지 끝낸 책이 거의 없는 거예요. 책을 중간까지 보고 맨 뒤에 뭐 한 두 단원 정도가 안 풀려 있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또는 그 책을 막 이 책 내가 옛날에 봤었나 했는데 책이 끝까지 안 풀려 있어. 잃어버리기 또는 그냥 멈추기. 왜? 뭐 학원을 옮긴다거나 학원 옮기기. 그냥 뭐 갑자기 뭐 실증이 날 수도 있고. 석현이도 그런 경우 있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책을 중간에 끝내니까 항상 이렇게 하게 돼. 선생님이 상담할 때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공부를 하긴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러는 경우가 선생님도 너무 많고 학생들도 진짜 너무 많았어요. 영어 문법의 어려움. 이거 저거죠? 고민이죠, 고민. 자, 오늘 계획표 쓴 데는 거의 고민 받아요. 고민에서 시작되지 않는 계획표는 짜지 마세요. 음.
항상 고민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고민이 있었단 말이지. 책을 다 끝내지 못하고.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제 질문은 할 일을 어떻게 끝낼 건데 왜 선생님은 계속 교재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공부의 중심은 무조건 교재여야 됩니다. 교재에서 내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책, 아이디어. 선생님은 이때 생각했던 게, 내가 진짜 내 의지력이 그리고 나의 어떤 흥미가 진짜 3일에서 보름을 넘지 않는구나. 나의 흥미는 진짜 짧게는 3일 안에 끝나고요. 특히 막 뭐 보고 싶었던 책 같은 거 사놓고 막 강의도 딱 구매해서 딱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했는데 강의도 끝까지 못 봐. 맨날 3일에서 14일에 흥미는 끝난다. 이거를 인지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때 냈던 내 대책이 아주 중요한 대책인데 무조건 한 권을 딱 정해서 3일 안에 끝낸다. 그럼 선생님, 그 두꺼운 300페이지를 어떻게 3일 안에 끝냅니까? 다른 공부 안 하는 거지.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첫 번째,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게 됐고요. 두 번째, 복습할 시간도 생겼고, 세 번째, 이제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플래너 쓸 때 왜 이 2주를 넘지 않도록 플래너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자, 완벽하게 발현할 수 있을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생각했던 대책은 이거였어요. 선생님은 맨날 대책만 생각했어. 결국엔 내가 시험장에서 생각해내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문제에 나오는 표현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바로 하면 되는지 메모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초등학교 우리 뭐 1학년 학생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좀 보자면 어디 있을까요? 음. 이건 이제 고3 문제인데 고3 문제지만 여기 이제 빨간 펜으로 돼 있는 원 위의 점, 이 단어를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에서 자연수 x라는 단어와 이 FE와 FE가 같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어떠한 표현에 어떠한 생각을 바로 하는지를 메모한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 대책들을 보면 메뉴에 썼던 것처럼 많이 풀어보자, 많이 하자라는 말은 절대 없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채팅창에 쳐볼게요. 많이 해서 잘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진짜 3등급을 못 벗어나. 진짜 잘하는 건 결국엔 공부는 방법이 전부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 우리가 가슴에 새길 말, 공부는 방법이 전부다. 이 방법을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꼭 외워봅시다. 채팅창에 공부는 방법이 전부다. 좋아요, 윤민이.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야 될지. 그리고 이 선생님이 또 공부법 전문가가 있으니까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냥 무식하게 난 풀고 채점하고 틀리고만 할 수 없고 질문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하지? 그 방법이 전부다니까 그러면 내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나에게 지금 필요한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자기한테 질문해야 돼요. 이거 물론 내가 힌트는 줄 수 있어. 그리고 한번 해볼 수 있어. 하지만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려운 점, 그리고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플래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플래너 한번 같이 써볼게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 1번. 내가 갖고 있는 고민. 나 이런 고민이 있어. 그러면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뭐 10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세 가지 정도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수학에서 맨날 그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그럼 그 방법은 뭘까?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계속 물어봐야 돼. 그리고 또 나도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게 문제집, 문제 100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이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집 100권 푸는 것보다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것들을, 우리는 결국 시험은 이 메타인지를 평가한다는 말이 있어요. 시험은 메타인지를 평가한다. 그 메타인지가 바로 뭐라는 거지? 내가 부족한 게 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조정하는 능력.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녀봐야 실력이 3등급에서 정체되는 거예요. 물론 메타인지가 있는 친구들은 점수가 오르겠죠. 그쵸? 하지만 메타인지가 없는 친구들은 어렵습니다. 네. 고민과 대책에 대해서 계속 써봐야 됩니다. 왜 나는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 문제 풀면 안 풀릴까? 나는 왜 계속 까먹을까? 나는 왜 스피드가 느릴까? 나는 왜 이렇게 진도가 느릴까? 나는 강의 들으면 왜 졸릴까? 그 어떠한 고민들을 계속 생각한 다음에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뭐 고액과외를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대책으로 내가 구체적인 이러한 훈련을 하겠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의 대책은 항상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훈련은 반복하는 거고요. 같은 걸 반복하는 걸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플래너를 좀 쓰려고 하는데 플래너를 쓰면 어떠한 단점이 있을 것 같아. 나도 어렸을 때 이 플래너 쓰기가 좀 일단 뭐였냐면 귀찮았어. 어. 그리고 뭐 이런 느낌? 좀 뭐 제일 싫어하는 플래너가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이런 거. 우리 초등학교 때 요즘에도 이런 거 하는 데는 없겠지. 이런 계획표가 뭐 지키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잠. 이런 계획표 쓰는 사람 아직. 뭐 여기에 뭐 양치질로 30분 동안 한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등교. 자, 그리고 여기에 뭐 또 뭐를 쓰죠? 여기 뭐 수학, 수업. 근데 쓰다 보니까 이거 맨날 똑같아. 그럼 오래 걸린다. 그렇지. 오래 걸린다. 진이 다 빠진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플랜 쓰는 사람 1번 아직 없나요? 어? 자, 이런 플래너가 왜 별로일까요? 이런 플래너는 왜 별론지 말해보세요. 왜 선생님은 이런 플랜 쓰다가 실패했고,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플래너를 쓰다가 망하는지.
중간중간 빈 시간이 없어 못 지킨다. 구체적이지 않다. 아, 다 너무너무 좋아. 유연하지 않다. 와, 진짜 다 좋아요. 이런 계획표는요. 이런 하루를 계획한다라는군요. 진짜 이거는 진짜 슈퍼 제이들만 가능한 거고 이게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도 빠지고요. 자, 이 하루를 계획하기는 뭐 어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획 쓰는 게 자체가 뭐 힘들고 방금처럼 유연하지가 않고 뭔가 답답하잖아요. 그죠? 어. 못 지킬 가능성이 너무 커.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 나 이거에서 지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학원에 달려 쓰기도 힘들다.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게 왜 내가 가장 싫었냐면 가장 싫은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핵심? 무엇보다 얘는 목표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한 건 목표 중심인가요? 그렇지. 나는 이 고민을 해결하겠다라는 목표가 생긴 건데? 그죠? 아, 이 목표 중심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공부를 떠나서 지금 여기 뭐 학부모님들도 들으실 텐데 모든 일을 할 때 목표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자, 선생님은 진짜 영어 수능 뭐 보면 1등급 자신 있고 내신에서도 거의 안 틀릴 자신 있어요. 예. 그런데 선생님은 수능 그 영어랑 내신 영어 잘하는데요. 실제로 나한테 영어를 잘하냐고 물어보면요. 영어 잘해? 나한테 물어보면 아니 근데 뭐 어떤 거? 어떤 한 이 질문이 속으로 어떤 친구가 나한테 영어 잘해요? 그럼 물어보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어야?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지. 영어 잘한다라는 것은 뭐 번역을 하라는 뜻이야. 뭐 문제를 풀라는 거야. 이게 목표가 없어서 안 돼요. 영어 잘하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목표는요, 명확합니다. 네. 수능 45문제를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이 능력만 있으면 내신까지도 거의 커버가 됩니다. 이 목표를 설정하고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엔 뭐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다 하면 또 그 목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영어 그 자체를 잘하는 것은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은 재능이 좀 없어서 그러면 선생님 수학과 나왔으니까 수학 진짜 잘하겠네요? 그럼 나한테 물어봐요. 수학 잘해? 그럼 나는 나 수학은 모르겠는데 나 수학자 아니고 응? 나 이건 몰라. 나 수학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그럼 목표가 뭐야? 난 또 역시 수능 30문제를 시간 안에 100분 안에 딱 푸는 거. 그 다음에 뭐 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문해력이라는 책도 썼어요, 선생님. 선생님 문해력 전문가니까 문해력. 그럼 너 문해력이 정말 좋아? 이렇게 질문하면 또 뭐랄까? 나 문해력이 좋나? 나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글을 읽고 누군가한테 1분 안에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뭐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 강의 중에 공부 문해력 강의 듣는 친구들한테는 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야? 목표가 없는 이런 계획표는 쓰레기구나. 얘 기분만 좋아. 그래서 옛날에 내 친구 중에 해서 정말 같이 독서실 가면 계획표만 20분 동안 쓰고 바로 잠드는 친구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근데 계획표 쓰고 자면은 뭔 소용이 있냐? 그래서 차라리 뭐 그 계획표 쓸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계획표 쓰면 뿌듯하대. 요때 뭔가 왠지 그 공부를 내가 해낼 것 같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 찔림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말하면
목표가 없이 하는 계획은 실제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플래너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플래너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게 뭐 디지털 플래너도 많이 쓰는데요. 좋아요. 디지털 플래너도 좋은데 플래너보다 좀 더 추천하는 것은 책상 앞에,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책상 앞에 딱 붙여 놓아야 돼. 선생님은 그냥 A4 용지에다가 딱 앞에다 붙여놨어. 그래서 계속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지, 늘어지지 않게 딱 하면요, 이렇게 하면, 딱 붙여놓게 하면 딱 책상에 앉아서 오늘 뭐 공부하지? 이런 게 없어. 앉자마자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라고 해서 목표가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금 얘기했지만 3일만 지나도 내가 공부하고 있던 책을 잊어버려요. 난 그러는데 어디 갔지? 진짜로 이런 거 책을 잃어버리기. 진짜 선생님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맞아, 나 그 책 어디 갔지? 뭐 책도 잊어버리고 나 어디까지 공부했더라?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또다시 책으로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진도 나갔던 범위를 또 하고 있어. 그래서 나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나는 플래너를 책상 앞에 붙이고 있다 1번, 안 붙이고 있다 2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1 책상 앞, 2 뭐 핸드폰에 있다. 핸드폰에 좀 스케줄 있어요. 은근 2번이 은근 있네요. 우리 갤럭시 탭 S5님과 옥준영님, 우리 건님, 미래님 1번. 책상 앞에 있어야 돼. 책상 앞에 뭐 그런 말 봤어요? 어, 눈앞에 눈앞에 보여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 디지털 플래너 받았더라도 좀 프린트해서 앞에다 붙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앉자마자 자, 딱 책상에 앉았어. 그럼 뭐부터 하는 거지? 책상에 앉았어. 그러면 바로 플래너를 보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확인하는 거. 이게 공부 시작이고요. 자, 한 과목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또 뭘 봐? 바로 플래너를 보고 내가 방금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양 체크하고 다음 공부를 확인하는 거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실천을 꼭 해주세요. 선생님이 군대에서 정말 나는 3시간만 공부하고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거든요. 딱 1년만. 뭐 선생님 머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복습, 그렇죠, 복습을 할 수도 있지, 다음 공부 확인할 때. 근데 진짜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딱 그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딱 진행을 하는 겁니다. 됐죠? 35번 선생님 목표는 50분까지 끝내는 건데 좀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플래너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플래너만 잘 써도 성적이 무조건 오르냐? 성적이 무조건 오릅니다. 그리고 이게 집중력을 길러줘요. 집중하게 돼. 왜? 앞으로 좀 얘기하겠지만 마감 시간도 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자, 혹시 마감 시간을 안 쓰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예를 들면 내가 가수로 나 데뷔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감 시간이 없죠. 그런 거 보고는 우리는 그냥 헛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헛소리. 나 가수 데뷔할 거야. 그럼 언제? 뭐 언젠간 되겠지. 100년 걸려도 안 돼. 뭐 예를 들면 나 수학 공부할 거예요.
어때? 수학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나 센수학에 있는 100문제를 이번 주 일요일 1시까지 끝낼 거야. 어때요? 갑자기? 어? 빨리 해야겠지.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마감 시간을 쓰고 플래너들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부 방법이요. 생각보다 잘 안 바뀌어요. 공부 방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플래너에다가 딱 공부 방법을 써놓으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 내가 그냥 문제 풀고 답 내고 하기로 했는데 공부 방법에 딱 보니까 낭독하기가 있어. 그러니까 앉자마자 낭독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플래너가 시키는 대로 플래너가 물론 내가 쓴 거지만 이제부터는 그 플래너가 나한테 지시를 내리죠. 그 공부 방법을 유지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가 돼? 일정 시간 유지를 하면 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이런 거지. 한 달 하고 아니 한 달도 아니야. 한 일주일 하고 에이 이거 아닌 하고 까먹어. 까먹으면 제일 문제야. 아 진짜 까먹으면 너무 많아요. 그죠? 마감 시간을 적어도 실천이 잘 안 되지.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지. 그럼 대책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책이 뭘까? 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최고님,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나요? 항상 모든 고민에는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실천 가능한 거? 실천 가능한 거? 아, 좋네요.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한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질문을 한 거니까 좀 간단하게 내가 대책을 마련한다면 역시 답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도 묻는다. 나는 우리 인간은요 자신과의 약속을 잘 못 지켜. 남과의 약속을 잘 지켜. 그래서 마감 시간 정해놓고 남에게 확인받는 게 최고입니다.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다면 그거를 선생님하고 우리가 숙제를 내고 내가 그 숙제를 지키겠다는 마음 때문에 공부를 하죠. 그게 학원의 효과거든요. 지금 선생님의 스터디 카페 다니는 학생들은 반드시 우리 담당 선생님들에게 마감 시간 안에 나 이거 끝내겠다고 딱 약속을 하고 이 사람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혼자 약속하면 안 지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 타인에게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을 적어도 실천이 안 된다라는 것에서 반드시 사람하고 약속을 정하는 식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플랜을 쓰는 목적은 바로 뭐예요? 당연히 지금 우리는 학생이니까 나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 1순위.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 막 너무너무 좋은 공식인데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면 쓸모가 없잖아요. 부모님 아니면 동생에게 확인받는 거 너무 좋죠. 특히 돈까지 건다면 최고죠. 우리 인간은 돈하고 타인과의 실망, 그 감정. 네, 당연히 엄마한테 안 통하니까 좀 이런 걸 맡겨야 돼요. 그 돈도 거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뭐죠? 챌린지에 다 돈을 걸잖아요. 선생님 챌린지가 생각보다 그 좀 완성을 많이 해요. 이유는 돈을 걸었기 때문이야. 돈 10,000원이라도 거니까 막 원래 같으면 20%도 완성 못 합니다. 자,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는요. 이 피드백을 써야 됩니다. 피드백. 자신의 공부에 대한 피드백. 자, 그럼 피드백에 대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30분을 공부했어. 그러면 양적인 면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양적인 면에서. 아,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30분 공부에 한 페이지 했다. 이대로는 시험장까지 진도를 못 끝낸다. 이러한 양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겠죠. 자, 질적인 피드백은 뭐가 있을까요? 질적인 거? 어? 공부했는데 다음 날에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 나는 엄마한테 3시간 공부했다고 했는데, 자, 그럼 너 3시간 동안 공부한 거 좀 말해봐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 있겠죠. 질적인 피드백이 있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서의 피드백 같은 경우에 다 어떠한 문제점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점 플러스 항상 대책, 이렇게 피드백이 나와야 됩니다. 감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와, 공부하는데 너무 지루해. 진짜 30분 강의 듣는데 너무 지루해서 유튜브 켜놓고 들음. 이런 적 있잖아요. 선생님도 진짜 많이 그래요. 강의 듣는데 너무 지루해. 막. 그래서 유튜브 옆에 켜놓고 보면서 보는 거야. 어, 이러한 내 문제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고 어때요? 대책을 써야겠지. 대책을 쓰는 거예요. 자,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할까? 대책을 쓰는 겁니다. 대책을 쓰는 게 곧 메타인지를 기르는 거예요. 대책을 쓰지 않는 공부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공부하지 마세요. 학원 다니면서, 자, 예를 들면, 너 학원 왜 다녀 했는데, 야, 엄마가 다니래서요. 그럼 다니지 마. 야, 이 책 왜 봐? 했더니, 그냥요, 보지 마. 안 늘어. 무조건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요,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신만의 플랜의 양식을 만들 텐데, 원래 좀 시간이 되면 각자의 플랜의 양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 이 모든 걸 담아서 선생님이 같이 좀 만들어 볼게요. 자, 펜 다들 갖고 있죠? 자, 같이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교재는요, 처음에, 플랜은 교재로 스타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재를 끝내야 돼. 그런데 이 교재를 끝낼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이게 도대체 몇 페이지짜리지? 총 페이지 수가 필요합니다. 자, 교재.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에 내가 이 책을 봐야 되는데 이게 총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보세요. 딱 한 것만, 제일 중요한 과목 한 것만 정하는 겁니다. 자, 총 페이지 수 적어주시고. 자, 선생님도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도, 물론, 책이 아니라 강의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책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강의엔 책이 있으니까, 거의. 자, 교재.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교재가, 예를 드는 겁니다. 센 수학이란 책이다. 나 2학년 1학기 거 보고 있어. 이게 책이 되겠죠? 자, 페이지 수 적는 거죠. 이거 페이지 수가 딱 보니까 357페이지네.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교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뭘 적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렵겠지만 마감일을 적습니다. 자, 웬만하면 마감일은 며칠까지? 3일에서 2주를 넘기지 않는다. 자, 오늘이 이제 날짜에다가 며칠을 더 봐요. 그러면 나는 이번 끝낼래. 10월 7일 딱 적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따라왔다. 1번. 나 지금 너무 빠르다. 2번 한 번만 쳐주세요. 자, 페이지 수 적고 마감일 적습니다.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네요. 굿입니다. 굿. 좋아요. 이 마감일 하는 거 좀 떨리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감일 뭐 4일 안에 난 357페이지를 봐야 되니까 내가 봐야 되는 하루의 양이 정해집니다. 내가 무슨 매일 공부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딱 보니까 이 하루 양이 4일 동안 끝내야 되니까, 뭐 좀 답안지랑 뭐 앞에 있는 좀 목차랑 이런 거 빼도 하루 양은 80페이지씩 봐야겠구나. 딱 씁니다. 자, 하루 양 딱 나눗셈 할 수 있죠. 혹시 난 초등학교 1학년에서 나눗셈을 모른다 엄마랑 같이 요거를 며칠 동안 끝내면 될지 정해주세요. 자,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공부 방법을 적는데, 물론 이거는 고민해서 나와야 되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최대한 적어보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잘 풀자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방법이라는 건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고 돼야 됩니다. 자, 난 센수학을 할 거고, 난 센수학에서 방금 얘기한 것 중 하나였던 어떤 문제에 나온 표현에 따른 표현 키워드를 표시하겠다. 문제를 풀 때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을 공부 공부를 하는 거죠. 야, 예시를 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월요일이 시작되겠죠? 계획은 주 단위로 하는 게 좋고요. 그런 것이 2주를 넘어가지 않는다 생각하면 좋은데, 웬만하면 이 메뉴에 있는 이 책은요, 일주일 안에 끝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국에는 매일 메뉴에 있는 이 책은 우선순위의 책입니다. 우선순위 1순위. 나는 이번 주에 이것만 끝내도 좋겠다. 근데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저 떨려서 막 수학도 하고 싶지만 국어도 해야 되고 한국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이러면 공부를 못 하는 거야. 우리의 갖고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한 과목에 몰빵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조금 유지하는 걸로? 왜? 이게 한 번 정상에 오르잖아요? 한 번 잘하게 되면요, 쉽사리 안 떨어져, 실력이.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쉽사리 안 떨어져요, 실력이. 한 번 잘할 때까지는 막 몰아붙여야 됩니다. 자,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자,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있는데, 이때 우리는 이 페이지 수를 적어야 돼요. 내가 이 월요일 날엔 3페이지부터, 그래, 내가 80페이지 보라고 했는데, 나 이날은 좀 뭐 학원도 많고 좀 할 게 많아. 그럼 50페이지까지 봐야지. 그리고 여기다가 슬래시를 딱 하고요, 마감 시간을 적습니다. 마감 시간이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나 오늘 13시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한번 적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혹시 공부를 할 거라면, 또는 뭐 오늘 공부하겠지, 우선순위 1순위니까 그러면 뭐 밤 10시까지 내가 끝내겠다, 이게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좀 쪼개서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표를 적은 다음에 밑에다가는 약간 요 한 줄 정도로 뭘 남겨두냐면, 바로 복습란을 남겨둡니다. 모든 공부에 우리는 복습을 할 거야.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정말, 나는 학원 다닐 시간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복습은 몇 번 해야 된다? 복습은? 자, 복습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무조건 우리 세 번을 하자. 복습 1, 2, 3.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4, 5. 뭐 이런 식으로 복습하는 횟수를 적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요일 날 할지 화요일 날 할지 이 복습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추천하는 것은 화요일 날 공부를 시작할 때 이거를 다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우죠. 자, 다 했으면 이렇게 딱 지웁니다. 그리고 다음날 공부를 계획할 때 그 전날 거를 복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계획은 선생님, 계획은 쫙 세우는 게 아니라요. 순차적으로 이 한 개씩 세웁니다. 예를 들면 물론 여기에 책들이 쫙 있겠죠. 자, 책들이 막 뭐 또 여기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쌤 봤으니까 이번에는 뭐 영문법 책을 보고 있다. 영문법 무려 560페이지짜리를 보고 있어. 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계획은 아침에 세울까요? 얘 계획이 끝난 다음에 세울까요? 이 계획이 끝난 다음에 세우는 겁니다. 네. 우선순위 1순위를 안 끝냈는데 2순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떤 날은 아무리 얘가 1순위지만 우리가 2순위짜리도 중요해서 얘부터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계획은 한 개씩 해주면 좋습니다. 물론 좀 숙달되면 우리가 이 계획을 계속 세울 수도 있겠죠. 계획을 전부 다 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처음에는 한 과목씩 세워서 얘를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걸 한번 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자, 함께 우리 이렇게 좀 써봤는데 이 복습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월화수목 금토일에 이렇게 있을 때 이 과목에 대한 우리가 좀 피드백을 좀 쓸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피드백은 이 공부 방법에 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한 것에 대해서 좀 뭐 집중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좀 내가 좀 재미가 없다거나 아니면 좀 뭐가 있을까요? 좀 효과가 없는 것 같다든가 뭐 이게 있겠죠. 공부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이게 내가 지금 공부가 삽질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죠? 그래서 이 공부 방법 밑에다가 피드백을 또 간단하게 좀 써줍니다. 음, 그래서 피드백으로 나 이거 좀 이게 좀 지루함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공부 방법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갑자기 변경할 수 있겠지. 언제든지 계획은 변경할 수 있어요. 그 피드백은 우리가 좀 효과가 있느냐, 감정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아니면 우리가 또 피드백할 때, 나 진짜 너무 공부가 잘 됐음. 칭찬. 나 진짜, 나 최고. 이런 피드백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와, 나 너무너무 잘했다. 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또 써주는 겁니다. 요거를, 피드백을 여기다가 좀 쓰지 말고,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칸이 좀 모자른 것 같아서. 그래서 요 밑에 바로 피드백과 복습. 그래서 피드백으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지루했음. 그리고 내가 이거 복습을 오늘 이렇게 2번 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이런 표를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일까지를 이렇게 딱 적어두고 책상 앞에 딱 붙여놓는 겁니다. 처음에 어려우니까 한 과목 정도만 또는 2과목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이 이름을 선생님은 바로 루틴표라고 하고요. 이 루틴표는 이 공부 방법이라 써 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목표 기반입니다. 사실 이 공부 방법 자체가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마감일과 하루 양 같은 경우도
목표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10월 7일 날 끝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마감일 같은 경우에 딱 뭐 수요일까지 마감을 친다라고 하면 딱 여기다가 마감일을 딱 해 표시해야 되겠죠. 그럼 화요일까지 딱 끝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같이 계획표 썼을 텐데 이 계획표 쓴 거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피드백, 후기 같은 걸 써주세요. 그러면 이 루틴표를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걸 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 챌린지를 함께 할 챌린지도 할 거니까요. 챌린지를 이제 우리가 그 8주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 8주냐? 이게 내신 대비가 8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챌린지 참여할 친구들은 8주 동안 이 루틴표 작성하면서 공부법 정리하고 또 피드백에 따른 공부법 계속 이렇게 어, 유연하게 계획을 짜는 방법 함께 훈련할 친구들은 또 신청해서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1시간 동안 했네요. 자, 오늘 내용 어렵지 않았죠? 함께 여러분들 쓴 거 이렇게 캡처하거나 해서 올려주시면 선생님 피드백도 주고 할 테니까요.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잠깐 2개만 받고 끝낼게요. 질문할 거 있을까요? 다 계획표 완성된 친구들은 1번 한 번만 쳐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추석인데 이때 놀러 가도 좋아요. 노는데 이렇게 이렇게 탁 해서 이번 계획표를 통해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꾸준히 도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딱 써서 올려주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피드백으로 좋은 공부 방법 계획입니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오늘 모두 다 수고했습니다. 좋은 추석 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또 요 플래너 챌린지 올릴 테니까 신청하실 친구들은 신청해 주세요. 자, 함께한 우리 몇 명이죠? 한 40명 정도가 함께 해줬는데 함께한 친구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